예, 이어서 구강 데이터 과학 맛보기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께서 아마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앞으로 가장 매력적인 직업이 무엇이냐? 예, 그러면 이제 데이터 과학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이 사실은 파이썬하고 같이 좀 발달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데이터 과학 관련된 그 파이썬 패키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패키지 소개해드리는 모듈 패키지들도 이제 사실은 초기에 나와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인공지능의 그 이제 핵심 기술이죠. 이 데이터 과학 기술인 데이터 과학을 한번 배워보는 것이 본 구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파이썬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우리는 그 R과 매트랩이라는 이제 그런 그 언어들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두 개 다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컴파일하고 빌드 과정이 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이썬하고 유사하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그 명령어를 치면 그 각각의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는 어, 그런 효율적인 이제 랭귀지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아마 파이썬 개발자들이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썬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R이나 매트랩과도 이제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많이 쓰이는 패키지가 이제 numPy입니다. numPy 모듈인데 이거는 numerical Python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을 위해서 나온 패키지죠. 과학 계산용으로서, 그러니까 영어로 scientific computing인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계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핵폭탄이 터지는 것을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저 소립자 수준 그 크기의 스케일에서의 현상들을 푸는 양자역학이라든지 그럴 때 그 정도의 수준에서 사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치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numPy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징이 다차원 배열 이제 객체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구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배열 안에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 메소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에서 그 역시나 디스크에서 배열 기반의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도구들도 다양하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그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판다스라는 패키지인데 이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 공개된 게 아마 2000년대 이제 말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을 위해서 만든 패키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모든 그 데이터 사이언스의 그 데이터 핸들링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데이터에서 추출한 뭐 주파수를 추출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분석들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분석들도 지금 이 판다스 패키지 안에서 웬만한 건 다 수행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numPy의 고성능 배열 계산 기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 SQL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유연하게 이제 데이터를 조작하는 그런 기능들이 조합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패키지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가시화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 데이터 과학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부상을 하면서 같이 발달한 분야입니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게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도 하나의 학문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데이터들 종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정갈하지 않게 이렇게 데이터 결과들이 예를 들어 빅데이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그 방법론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툴들을 이제 그 플로팅한 툴들을 제공하는 그 대표적인 패키지가
matplotlib 라이브러리, matplotlib이라는 라이브러리고요. 이거는 주로 이제 2차원 데이터 시각화를 여러 가지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출판물에 필요한 그래프를 만드는데 이제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주피터에 통합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이걸 이제 한번 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피터라는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한 그리고 GUI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거 자체 하나로 안에서 많은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는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그 파이썬 작업들을, 개발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스타일은 우리가 아마 여기 공대생 분들은 매스매티카라고 그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그 수학 툴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수학이나 캘큘러스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버를 어디서든 띄우든 간에 우리가 접속해가지고 웹 브라우저 상에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접근성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우리 툴을 주피터라는 그런 이제 언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여기서 이제 주피터 안에서 다양한 패키지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부터 데이터 가시화까지 모두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그 데이터 사이언스에 필요한 과학 계산에 필요한 그런 모듈 혹은 패키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각 사람마다 이거를 다 또 패키지를 다 이렇게 리스팅 해가지고 설치하고 이게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나콘다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컨티뉴움이라는 회사에서 이 패키지를 만들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무료로 공개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뭐 넘파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플라립이라든지 여기 데이터 사이언스에 필요한 그런 패키지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 이렇게 서로 잘 묶어가지고 하나의 대형 이렇게 그 개발 환경으로, 그 아나콘다 개발 환경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컨티뉴um 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가이드대로 설치를 하시면 우리가 웬만한 필요한 패키지는 여기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또 추가로 설치하면 되고요. 여기 뭐 주피터 프레임워크도 다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려면 이제 이거를 설치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이 강의의 개발 환경도 역시나 이런 주피터 기반, 컨티뉴움 이쪽에서 제공한 아나콘다 기반의 그 라이브러리 그 구성을 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설치는 continuum.io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가이드대로 설치하면 되고, 아주 윈도우든 어디든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다 설치가 가이드대로 이렇게 그 설치한 다음에 저기 보시면 그 주피터 그 웹브라우저에서 주피터를 실행을 하시고, 그 실행창에서 저기 보시는 전문구, 그러니까 퍼센트 파이랩, 임포트 판다스, 플롯 A 레인지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롯을 하게 되면 바로 저 세 줄로서 저런 그래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됐다라는 이제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파이썬 이제 판다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데이터는 좀 지저분한 형태로 어떤 이제 텍스트 파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물론 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이제 이제 사이언스를 하려면 데이터를 웹에서 받거나 아니면 텍스트 파일로 우리가 그 윈도우즈 내 컴퓨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읽어드리거나 아니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긁어오거나,
그게 다 판다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가능하고요. 역시나 판다스에서 그 긁어온 데이터를 잘 처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데이터 프레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어널리시스 툴들, 평균, 합계, 여러 가지 뭐 조작하는 거라든지 그룹핑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판다스에서 역시나 그래프를 매프 라이브러리를 안 깔아도 판다스 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뿌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판다스 그 맵플랫립이라든지 다른 몇 가지 이제 그 그래핑 툴들이 있는데 그 설치를 추가를 하시면 더 풍성하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처리 과정이 세 가지 정도이다. 데이터 수집, 분석, 표현. 그렇게 된다는 걸 아시면 되고, 먼저 여기 보시면 판다스를 저렇게 이제 임포트를 하는 것이죠. 판다스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 예제에서는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 모듈을 불러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 점 뭐라고 표현을 안 해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 형태로는 바로 시리즈 점 뭐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예시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증권 주식 데이터, 주식 동향 데이터를 우리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거든요. 그게요. 인터넷에 뭐 네이버에 접속해도 그렇고 구글에 접속해도 그렇고 다 주식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 페이지에 그 종목별로 주식 데이터가 쭉 다 뜨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긁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판다스에 제공하는 그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네이버에 이렇게 증권에 접속을 한 후에 그 삼성전자 링크를 클릭하여 시세를 확인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이제 있다라는 건데,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그거를 이제 2차원 형태의 데이터로 이제 끌고 와가지고 스프레드시트로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각 일자별로 저 그림을 보시면 페이지, 그 웹사이트 페이지죠. 네이버 증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각 날짜별로 주가,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등 쭉 그 칼럼별로, 저렇게 칼럼이라고 하죠. 세로 이렇게 열별로, 이게 이 가로가 행이고 세로가 열이죠. 그러니까 열별로 특정 날짜별 쭉 이 가로는 날짜고 세로는 시가, 고가, 저가, 뭐 거래량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런 2차원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끌어오게 됩니다. 자, 앞에서와 같이 그 네이버 증권 사이트에 우리가 데이터를 긁어올 수가 이제 있는데, 일단은 그 긁어오기 전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보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공하는 그 크롤링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으로 해서 한번 실습을 이제 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그 삼성전자 증권 사이트를 보게 되면 날짜별로 각 뭐 시가, 종가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값들을 그대로 여기서 이제 몇 개만 따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저게 데이터라는 그 매핑형, 그러니까 사전형 데이터, 그러니까 중간 괄호가 되겠죠. 중괄호가 되겠죠. 포리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기 보시면, 그러니까 저런 리스트 값들, 1, 2, 3, 4, 5, 6개. 6개 리스트 값들을, 이제 값으로, 저런 키, 이제 포리너는 저런 값들을 가진다.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 레이시오, 그러니까 그 비율을 따지는 건데, 그 비율이 또 1, 2, 3, 4, 5, 6개. 6개의 저 날짜입니다. 6개의 6일치의 추이를 나타내는 S 레이시오라는 그 칼럼에 있는 그 수치, U를 나타내는 그 수치가 6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ORG, 기관이 나오고,
S 프라이스, 그러니까 그 어떤 가격이 되겠죠. 그래, 플럭추에이션은 편차가 되는 것이고, 출렁임이니까요. 그러니까 각 데이터가 라벨링이 돼 있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그게 날짜에 따라서 6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그게 숫자들이 기록되어 왔는지를 한, 둘, 셋, 넷, 5개의 우리가 관심이 있어하는 데이터를 6일 동안 저렇게 뽑아낸 그 데이터를 직접 저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 작성할 수 있고, 저렇게 이제 저 데이터가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일단은 이 판다스를 어떻게 다루느냐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일단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치고 이제 Shift Enter 누르면, 그러니까 결과를 보게 되면, fluctuation이라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보입니다. 데이터가 fluctuation이라는 키에, 그 다음에 그 리스트, 6개의 리스트 밸류가 저렇게 키 밸류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foreigner, org, s price, s ratio 저렇게 이어진 거를 저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저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판다스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것이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머니플레이션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오퍼레이션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데이터를, 저거는 아직까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죠. 저거는 그냥 일반 그 사전형 데이터입니다. 사전형 데이터인데 저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변환을 시켜주고, 그 객체명을 저기 프레임이라고 저렇게 붙이면, 타입 이제 유형을 보면 타입 프레임은 뭐 딕셔너리라든지 그런 게 아니죠. 저 보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의 유형이다. 그렇게 이제 뱉어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프레임 값을 보게 되면 저렇게 프레임에서 Shift 엔터를 치게 되면 조금 더 정갈한 형태로 나옵니다. 우리가 마치 스프레드를 보시듯이 0, 1, 2, 3, 4 이제 그 5까지 있겠죠. 세로 각 그 번호 라벨링이.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데이터, fluctuation, foreigner, org, s price, s ratio 각각 저게 칼럼으로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하게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 프레임 함수 안에서 인자들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구글링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에 다양한 인자들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앞에서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만 했는데,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칼럼즈 해가지고 칼럼의 순서를 저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보시는 샵은 뭔지 다들 아시죠? 샵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줄에 우리가 코딩을 이렇게 입력하기가 너무 길 때, 한 줄을 내리고 다시 이어지게 할 때 저렇게 샵을 표시하고 한 줄 내리고 쭉 하면 그 긴 코딩이 몇 줄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2는 저렇게 칼럼의 형태를 바꾼 거죠. 이렇게 우리 저 순서로 foreigner, s ratio, org, f price, fluctuation 해서 밑에 있는 그 칼럼의 값들도 저렇게 이동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칼럼의 위치를 우리가 중요한 칼럼은 저 앞에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면 저렇게 바꾸는 기능이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칼럼은 칼럼의 이름을 통해서 쉽게 열 단위로 데이터 접근할 수 있어요. 저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진 데이터형들은 프레임 3에서 이렇게 S 레이시오만 뽑아서 보고 싶다 그러면 저렇게 S 레이시오 쭉 나옵니다. S 레이시오 날짜별로 저렇게 그 값들, S 레이시오 값들이 저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69.15부터 시작해서 그 6일 동안의 그런 값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x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행 단위로 또 접근을 할 수 이제 행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경우에, 그래서 ix 메소드를 사용해서 잘 보시면 이제 행이 2월 6일인 그런 행을, 그러니까 가로줄을 뽑아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세로 그 칼럼명하고
그 다음에 그 값들, 그 날짜에 해당 값들을, 그러니까 가로줄을 저렇게 이렇게 그 값과 키와 이제 밸류 값을 쭉 뽑아내주는 그 날짜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게 2차원 데이터에서 세로줄은 간편한데 가로줄은 이게 힘든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저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IX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저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저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트랜스포즈라는 뜻인데 칼럼과 그 다음에 행과 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행이었던 게 열이 되고 열이 된 게 행이 되고, 그러니까 2월 6일, 2월 5일, 2월 4일 쭉 해가지고 그게 저 위에 제일 윗줄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리너, 뭐 S 레이시오, ORG, S 프라이스, 플럭슈에이션이 이제 세로줄이 되게 되고 안에 있는 데이터도 그거에 맞게 다 재배열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시키게 되면 그 데이터를 저렇게 쉽게 우리가 이제 SQL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초기에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pandas.io.data라는 그런 이제 그 모듈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냥 데이터 리더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특정 사이트, 그걸 제공합니다. 특정 사이트 그 번호만 알고 있으면 그 사이트에서 특정 부분을 뽑아내어 주다.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정해주게 되면 그 삼성의 그 종목 번호가 뒤에 나오는 거죠. 005930.ks. 예, 저거를 야후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저 인자들도 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데이터 리더라는 그 메소드를 검색을 해보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저 인자들을 저런 순서로 배열을 해달라고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식으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 프레임이 입력이 되는 거죠. 삼성이라는 그 변수명에다가 입력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저렇게 되면 훨씬 편하게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information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객체 정보를 저렇게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그 판다스를 안 쓸 리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플랫으로 저렇게 차트를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삼성에서 종가 이제 클로스에 해당되는 그 열을 다 뽑아가지고 그거를 쭉 날짜별로 쭉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저렇게 되는데 저게 이제 한 줄로 저렇게 처리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아래 보시면 매프라 라이브러리인데 저게 이제 판다스 패키지 안에 매프라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판다스는 파일들도 이제 읽어드릴 수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쓰는 CSV 이제 컴마로 이렇게 구분된 그런 파일들, 테이블, 그다음에 고정폭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 형식들이 있는데 엑셀도 읽어드릴 수 있고요. 다양한 파일의 그 텍스트 형식들을 우리가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이제 호환성이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CSV 파일을 읽어드리는 것이 CSV가 저렇게 생겼는데 판다스를 사용해가지고 read underbar CSV라는 메소드로 저 CSV 파일을 읽어드리면 저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자동으로 저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특정 칼럼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저렇게 덧대가지고 또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숫자 데이터들만 있는 그런 파일인데 우리가 칼럼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칼럼 이름을 더해가지고 저렇게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특정 그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우리가 공백이라든지 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분자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저런 read table이라는 저런 기능들을 사용해가지고 공백 문자만 있는 경우라면 저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거를 separation 저 인자가 있죠. 저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포맷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다. 예, 그런 read table이라는 메소드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데이터 프레임 이제 변수들이죠. 변수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df1은 데이터 프레임 이제 저런 데이터가 가고, 그 다음에 df2는 데이터 프레임 저런 데이터들이 이제 입력이 됐는데, 저거를 그러니까 쉽게 아주 가볍게 합치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계산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저거를 다시 합쳐가지고 재배를 한다든지 다시 분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df1하고 df2가 저기는 이제 df1만 보여드린 것이고 df2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 df1하고 df2를 머지를 하라, 합쳐라는 뜻이죠. 합쳤을 때 저와 같이 저렇게 그 첫 번째 그 칼럼에 있는 그 숫자들이 저렇게 정렬돼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칼럼도 다 거기에 맞게 저렇게 합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이제 머지 이 메서드, 그러니까 병합 메서드고, 저거를 이제 겹치는 이름들은 컬럼의 이름을 키로 사용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키 컬럼이 이제 그런 겹치는 이름들이 되니까 저런 식으로 합쳐져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병합할 때 머지 말고도 이제 concatenate라는 그런 메서드도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concatenate 메서드 S1, S2, S3라는 그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쭉 합쳐지면 저렇게 합쳐지게 되는 것이고, 약간 그 차이점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를 전처리부터 플로팅까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 기능을 포함해서 그 전처리, 그 다음에 분석, 네, 플롯까지 가능하다. 네, 그런 이제 패키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플릿 라이브러리 패키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패키지고요. 2차원 그래프 위주고, 여기 보시면 그 매플릿 라이브러리에서 그래프는 이제 피겨라는 그 객체로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객체를 만든다면 그 위에 덧대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린다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피겨 객체에 보시면 여기 이 그림과 같이 그냥 빈 캔버스를 이렇게 하나를 미리 그린 다음에 저 위에다가 덧대가지고 하나씩 객체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장점이거든요. 하나를 다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레고 블록처럼 짜집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저런 방식으로 우리가, 저 방식 말고도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일단은 이 방식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겨라는 객체에, 그러니까 플롯이라는 그 매플릿 라이브러리 그 모듈이 있고, 저거에 피겨라는 그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저렇게, 이미 빈 캠퍼스의 그 그리기 객체가 생성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옵션을 적용시키게 되면 하나, 둘씩 붙게 되는 것입니다. 붙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래프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 세로축 이름도 정할 수 있고, 여러 개 타이틀도 정할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래프 3개를 넣는다 그러면 이와 같이 AX1 객체, AX2 객체, AX3 객체를 해가지고, 서브플롯, add 서브플롯,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캔버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앞에 나온 그 그래프에다가 덧대가지고 이렇게 3개가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프는 저 데이터는 그려져 있겠죠. 미리 그려져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 서브 플롯들 저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저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import matplotlib 하고 .pyplot, 이게 특별히 pyplot 그 패키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죠. 저거를 이제 plt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matplotlib .pyplot이 이름이 길기 때문에 plt라는 짧은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정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plt에서 스캐터하면 이런 점들을 쭉 찍어 나가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 0부터 100까지, 0부터 99까지의 값들을 쭉 이렇게 그걸 가로축에 놓고, y는 이제 이미 뭐 다른 곳에서 이미 있는 데이터겠죠. 그 y 데이터를 쭉 y축에 그려주는 겁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이고, 일단은 저기 나오는 까만색 이제 그래프들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x 리밋, y 리밋으로 해가지고 그 범주, x축, y축의 범주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타이틀이 정해지고, x 레벨, y 레벨이 정해지고, 그래가지고 저까지는 이제 그래프 모양이 안 나타납니다. 일단은 저렇게 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플롯에서 show 메서드를 치게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먼저 다 설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show라는 메서드를 때려주면 그래프가 그려진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눈금, 라벨, 범례 등도
저는 여러 가지 xlim, xtick, xtick 라벨스 같은 그런 메소드를 사용해서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 가지 용례들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괜찮은 걸로 해가지고 구매에 맞는 그런 그래프 형태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 그래프에서 이제 어느 틀이 완성이 됐으면 거기 눈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범례 같은 거를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조작을 해 보고 싶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도 역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 파이플랏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약간의 더 설명을 드린다면, X 리밋이라든지 X 틱스, 그 다음에 X 틱스 라벨, 그런,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X축의 눈금을 변경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set 언더바 xticks라는 메소드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set 언더바 xticks labels이라는 메소드 역시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 눈금하고 그다음에 그 라벨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set xticks라는 메소드는 전체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눈금을 어디에 배치할지, 어디에 배치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ticks label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각 눈금 위치에 들어갈 이름들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와 같이 setticks라는 그런 메소드들을 0, 250, 500, 750, 1000 그러니까 0을 제외하고 4개 눈금만 찍어가지고요. 그 위치를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위치에다가 1, 2, 3, 4, 5라는 그런 라벨을 붙이겠다. 네, 그거를 저기서 보여준 겁니다. 저렇게 보여준 것이죠. 물론 이제 그래프는 말씀드렸듯이 저걸 다 지정하고 난 다음에 플롯, 쇼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시켜야지만 그래프는 보이는 것인데 그 전에 사전에 이제 요게 지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플롯 쇼 이전에 그 이후에 여기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플롯 쇼 메소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눈금 범례는 이제 그런 식으로 X, Y 하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set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의 타이틀을 전체 그래프의 타이틀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my first matplotlib plus라는 타이틀이 아까 있는 그 그래프의 위에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X 라벨도 저런 식으로 스테이지라는 이제 하나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라벨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벨즈하고 라벨하고는 다른 거라는 걸 좀 확인하고 다시 이제 판다스로 넘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numpy, 판다스, 그 다음에 matplotlib 이 세 개가 이제 3종 세트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판다스가 사실 제일 복잡하고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 플롯은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좀 더 정교하게 하려면 이제 좀 더 추가로 이제 검색을 해보고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아까 만들어진 데이터를 플롯까지 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 데이터 자체를. 아까는 뭐 삼성증권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시 이어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정제하는 작업들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취합해서 하나의 데이터 집합을 준비하고 나면 그룹 통계를 구하거나 이제 그런 거죠. 데이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전체 통계, 전체 그 합친 그 데이터에 대한 통계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 이제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시각화해서 다시 레포트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룹 바이라는 그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룹 바이를 사용하면 저기 보면 키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키가 A, B, C 그러니까 이게 중복해서 있는 거죠. A, B, C, A, B, C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럼 데이터가, 각 데이터, 저것도 이제 역시 중복될 수 있는 것이고, 데이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 A끼리 모으고, B끼리 모으고, C끼리 모은 다음에, 당연히 저게 만약 빈도수라고 한다면 합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A로 라벨링된 키 값이 A인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 숫자를 합친 값들 하나, B 합친 값들 하나, C 합친 값들 하나 하면 A, B, C, 그러니까 데이터가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가 이걸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각각을 찾아서 하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인데, 요거를 아주 그냥 그 그룹 바이라는 하나의 메서드로 이제 우리가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저런 메서드를. 저 메서드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예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키1, 키2, 그러니까 저 사전형을 저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1, 데이터 2, 키1, 키2, 네 개의 칼럼들이 있고, 각각 이제, 총 5개, 그러니까 각각이 다 5개씩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그 동일한 거죠. 그래서 저런 데이터 프레임 DF라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거를 이제 그룹 바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키1에 대해서 쭉 이렇게 묶어라. 하나로 키1에 대해서. 키1이라는 거는 A, B, C, 뭐 이런 식으로 그 알파벳이죠. 그 키에 대해서 묶는 거죠. 그러니까 A는 A끼리 묶고, B는 B끼리 묶고, 뭐 그렇게 해라는 명령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1이 있는데, 그거를 키1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키1끼리 그 데이터끼리 합쳐가지고 묶고 이런 식으로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그룹드라는 그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게 이제 판다스 데이터, 그룹 바이 객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저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그룹드 변수가 이제 저렇게 생성이 된 거고, 그룹드 변수는 그룹 바이 객체임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객체는 이제 그룹 연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그룹이 어떤 연산을 적용해 줄지를 이제 적용해 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A에 대한 것 쭉 다 합쳐가지고 데이터 나왔고, B 나왔고, C 나왔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뭐 평균값을 구한다든지 이제 이런 메소드들, 기본적으로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쭉 적용됩니다. 여기 합친 거는 A하고 B밖에 없었죠. 그래서 A 합치면 저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B 합치면 저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민 값을 구하게 되면 그 아래와 같이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 실습은 역시나 좀 간단한 실습입니다. 제가 복잡한 그 실습 그 케이스를 찾은 건 아니고 간단한 실습입니다. 여기 판다스하고 매프랍립을, 그러니까 넘파이는 일단 뺐습니다. 이렇게 행렬을 좀 다루는 게 쉽지가 않아서 별도의 그 심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개를 사용한 그 이제 실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엑셀 시트를 불러오는 작업이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read 엑셀 에서 이 엑셀 시트, 이 엑셀 파일은 demo.엑셀 파일은 이제 여기 강의 그 페이지에 올려져 있을 거고요. 그거를 불러들여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명령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일단은 그거를 불러들여 가지고 그대로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피겨 객체라는 거를 아까 생성을 하고, 아까 이제 우리가 한 대로 하는 건데, 꼭 반드시 이 흐름이 아니라 다른 흐름들도 있는데, 일단은 피겨 객체 생성해놓고 그 위에 이제 애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브플랫 111 그러면 그냥 그냥 하나만 여러 개 넣을 수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넣겠다는 뜻입니다. 하나 넣겠다는 뜻이고, 저기에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를 엑셀 데이터가 뭐냐 그러면 이제 뭐 사람별로 이렇게 그 연령 분포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인데, 그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로 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 세는 몇 명이나 있고 몇 세 몇 명이 있고 이제 이런 걸 다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 DF라는 DF 엑셀이라는 그 데이터 프레임 객체, 그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약간 복잡합니다. 이렇게 앞에 이제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냐, 여자냐,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에이지, 나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BMI 그런 비만도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몸무게하고 키하고 이런 비율 같은 거, 그 다음에 인컴 그러면 소득 수준, 이런 걸 뜻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영업사원들 실적 데이터 관리를 할 때 이제 이런 거를 영업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에이지만 뽑는 거지, 뽑아가지고 따로 이제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이지가 26세부터 44세까지죠. 여기 보시면 44세까지가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이 데이터에서.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나타낸 것이고, 여기 보시면 34세에서 36세 사이가 3명이 맞나요? 3명이 34세, 첫 번째 사람이 34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 그리고 아홉 번째 사람, 이 3명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각 연령별로 사람들 분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물론 다른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상관관계, 칼럼과 칼럼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다스하고 매플랍 라이브러리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기 좀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여기에 사실은 데이터의 그 추이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 데이터를 쭉 분석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인공지능이고 머신러닝이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서 빠졌어요. 이거는 이제 따로 다른 모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지고, 나머지는 데이터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플로팅하고, 데이터 가공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충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런 것이구나. 다만 어떤 그런 통계적인 분석이나 이런 게 좀 약간 예측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더 추가로 심화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